자, 76페이지. 다시 봅시다. 자, 항상 초반부 주제 세팅 TS라고 적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자꾸 이제 좀 공부량 누나가 물어보는 게 이거야. 선생님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돼요. 오케이, 잘 들어 얘들아. 안 돼요가 아니야. 공부량이 부족한 거야. 수학도 생각을 해봐. 처음에 손도 못 대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 해설지를 보고 푸는 거죠. 두세 번 풀면 해설지 안 보고 풀 수 있죠. 거기서 두세 번 풀면은 처음에 한 20줄 쓰던 거를 10줄이나 8줄 정도로 풀어낼 수 있어요. 속도 당연히 빨리 붙고. 그 느낌이야 국어도. 반복과 숫자를 통해서 줄여가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공부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을 잘 모르겠는 거지. 저를 통해 간접 경험했으니까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자, 기기가 돼야 돼. 보자마자 주제 구조 세팅이야? 오케이. A에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가입부터 수많은 가입자가 계획명을 제시했는데 예시라고 쓰세요. 전형적인 법률 지문 특성이야. 위쪽에다 써놔요. 법지문 특성. 내가 올해 이건 안 해줬나? 혹시 대륙법계랑 영입법계 설명 안 해주냐? 아, 올해는 안 했나 봐. 해줄게 나중에. 올해 하려니까 애들이 미쳐할 것 같아서 안 해줬네. 자, 보세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써봐. 대륙법계고요. 그래서 판례법이야. 저기 있죠. 성문법이야. 성문법. 완전 반대로 얘기해.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원리, 화살표, 사례라고 적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적었어? 그럼 봐봐. 어떤 원리가 나오려면 갑자기 법이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례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잡는 거거든. 근데 사례, 점점점, 원리로 또 화살표 더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원리에서 사례로 가는 게 핵심이야. 왜? 성문, 문서화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서화된 법을 가지고 사례에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문서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원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전 단계는 어떤 사례들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개인정보 제공을 했어. 문제들이 생겼어. 뭐 얘만 있겠어요. 오만 잡다한 거 다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입법이 되는 거죠. 그럼 입법돼서 그게 원리로서 성립이 되면 사례 적용하는 거야.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자, 봐. 원리 화살표 사례에다 박스 1 치시고요. 박스 2 구조. PS야. 왜? 자, 이제 원리를 사례에다 적용하다 보면은 원리가 사례 하나하나와는 완전히 같지는 않잖아. 그럼 미세한 예외나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 형태로 가요. 반면에 이제 영미법계라고 하는데, 영미법계 필긴 하지만 나중에 정리해줄게. 영미법계는 판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례가 하나의 법이야. 그러니까 사례로서 사례를 대응시키는 거야. 근데 사례가 없으면 어떡해? 배심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생각을 해봐. 법이라는 거는 사회의 질서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규범 같은 거잖아. 강제력이 있는. 그러면 사회 질서, 즉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사실. 이거 볼게요. A에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가입해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누군가 링크 파일 만들었고 블로그 올렸고 이를 통해 열람했다.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이 사실 세모. 사건은 터졌어 이제. 자, A 갑은, 자, 갑에다가 박스 A 회사 박스 밑줄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 요구 A 회사 거부 밑줄. 다시 갑은 박스 소송 검토 밑줄 배상액에 비해 비용이 적다 C 망설였다 E 다시 갑은 박스 100명이 넘었다. 자, 이들과 함께 세모 공동소송이라는 걸 했다. S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어디에 대한 S냐? 위에서 다섯 번째 이 사실에다 P. 이 사실에 대한 대응을 결국 뭐로 한 거예요? 소송을 해서 해결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구조가 두 개야. 크게는 PS야. 누군가 자기 권리를 침해했어. 해결 방법으로 소송을 걸 건데 여기서 공동소송을 했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소송이 아니라 공동소송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형광펜으로 공동소송이다 밑줄. 공동인 이유가 있죠. 왜 그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비용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람들을 모은 거야. 모았다에다 형광펜 밑줄. 그래서 비용 문제에다 다시 P, 모았다 S. 두 가지야. 그래서 권리 침해 소송할 거야. 근데 비용이 얼마 안 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분담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대강 이렇게 1단락 구조는 PS로 세팅이 됐어요. 됐죠?
잘 들어. 자, 녹색 펜 드세요. 근데 구조가 이것만 있어 보이진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다시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자, 이 사실에다가 1단계 운영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서술어에다가 2단계 회사 거부했다. 서술어에다가 3단계 소송을 검토했다. 서술어에다가 4단계 배상에 비해 비용이 적지 않다 생각이 망설였다. 서술어 5단계 사람들을 모았다. 6단계 동참했다. 7단계 공동소송을 하였다. 8단계 배상 청구했다. 9단계 봐. 단계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질문. 구조의 단계의 구조도 보이고 PS 구조도 보이는데 왜 우리는 단계보다는 PS 구조에 집중을 했을까? 빨간색으로 위쪽에다 쓸 거예요. 자, 법지문 특성에다가 몇 줄? 수능, 출제, 원칙, 플러스 유형, 플러스 패턴, 가로 열고 경험.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나, 원리적으로 보나, 즉 귀납적으로 보나, 연역적으로 보나 법지문의 특성은 PS 구조라니까. 사례에서 원리 만드는 거예요.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1, 2, 3, 4, 5, 6, 7, 8, 9단계의 어그로 끌릴 게 아니라 주제 구조. 아, 여러 사람이 당했어. 나만 구제받아? 얼마 못 받아. 그러느니 PS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일래. 권리 침해 당했어. 소송해서 해결할래. 그거라. 됐어요? 그래서 녹색은 처리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1달러 PS 구조예요. P, S. 잘 보시고. 자, 2달러 갑니다. 현관펜으로 공동소송 밑줄. 주제 흐름 이어 보이죠?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러 개가 되는 소송을 말한다. 자, 어떠한 소송은 소송이다. 전형적인 정의 방식이라고 그랬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있고 하위 개념 사이에 관계 밝히는 거. 자, 근데 봐. 이런 거는 여러분 솔직히 밑줄 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좀 다물어야 돼요. 야, 의사가 의학 지식을 얘기해야 돼. 근데 옛날에 의사가 많아? 그러니까 아무나 의학 지식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무슨 얘기냐면 어휘 뜻이라고 녹색으로 적어. 어휘 뜻. 그럼 공동에다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칠 거야.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이게 공동이잖아. 소송에다가 두 줄 밑줄 쳐봐. 되는 소송에다 두 줄 밑줄 쳐봐. 동반복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 같은 건 여러분, 단어 뜻 같은 건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여기서 막 캐내야 되는 애들은 이미 체력이 다 굽어야 돼. 못 뛰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쯤 읽다 보면 애들 머리 터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수업 들으면서 모르는 어휘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정리 다 해놔야죠. 기억 다 해놔야지. 당연한 거야. 알겠어? 아, 맞잖아. 영어 단어 뜻을 몰라. 영어 어떻게 이렇게 해? 그거 똑같지, 뭐. 그 단어 뜻을 모르면 어떡해. 계속 볼게요. 이는 세모.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 3번의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아니, 뭐 똑같은 얘기 반복 같거든. 로서 세모. 앞에다 쓰 뒤에다 이. 효과가 뭐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괄구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경제적이다 플러스 1, 효율적이다 플러스 2, 일괄적이다 플러스 3. 하지만 세모. 한계도 있겠죠. 지나치게 많으면 C. 번거롭다 E. 그래서 세모. 자, 번거롭다에다 P라고 적어. 너무 많으면 번거로워. 어떻게 하겠대?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에다 S. PS 사사표 연결. 또한 세모. 선정 당사자 제도에다 S. 이는 세모. 각과 같은 일을 선정 당사자나 그게 모두의 소송, 모두의 P. 선정 당사자 S.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야 지금 여러분. 뭐냐면 1달러. 보세요. 지금 이 새끼들 봐라. 라고 소송을 걸려고 봤더니 말도 안 듣고 오케이 소송 걸어야지 봤더니 소송 비용에 반해서 내가 벌 돈이 별로 안 돼. 근데 그게 100명이고 1000명이면은 나눠서 소송을 한 명이 하고 변호사 한 명이 하고 그러니까 100명이 변호사 선언을 하면 예를 들면 100만원씩 1억인데 한 명한테 하면 야 100명이서 3만원씩 내가지고 300만원 내면 되잖아. 그리고 5만원씩 받았어. 1인당 예를 들면 그럼 플러스 2만원이잖아. 그걸 해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괄구제할 수 있다. 왜? 100명이 소송을 다 하느니 한 명이 대표적으로 해라. 누가 한다?
변호사가 하면 된다. 왜? 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선정 당사자 해라. 변호사 대신에 각 같은 사람 대표로 해라. 오케이? 됐죠? 자, 2달러 S1, S2라고 적어. 그래서 S1 옆에다가 뭐라고? 공동 변호사 선임. S2 선정 당사자. 그리고 대표. 그러니까 1달러의 P가 먼저 문제 뭐였어요? 첫 번째 권리침해죠. 두 번째는 뭐야?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많아. 그런데 손해 규모는 작아. 그럼 사람들이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모아서 하면 소송 비용보다는 손해배상 받은 게 클 거고, 그럼 어쨌든 이득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겠죠. 계속 3달러. 위 사건의 세무. 수원매 갈등 손해를 입었지만 세무.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C.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E, P. 그래서 세무. 전체 경험에 비하면 순수에 받게 된 배상금 총액이 매우 적을 것이다. E, P. 이래서는 사람들이 소액 피해를 다수로 하는 대상의 범죄가 계속 일어나겠죠. 피해 구제 미흡하다. P. 시스템 개선 동기부여하지 못한다. P. 이를 해결 세무 뭐가 있어? 집단 소송 S1, 단체 소송 S2. 됐어? 자, 흐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쉬운 지문도 정보를 디테일하게 처리하다 보면 정보량 터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어려운 지문도 두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내용 자체가 이해 안 되니까 구조도 같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쉬운 지문은 내용이 해야 되니까 구조도 잡히는 거야. 그 연습이 더 잘 되는 거야. 문제는 근데 피지컬이 생기잖아. 그런 것도 옛날에 안 좋은 습관으로 다 털고 있어, 정보를. 그러면 또 놓치는 거야. 주제 잡아야 돼. 1달러, 비용, 여러 사람, 공동소송으로 해결했어. 자, 2달러, 제일 중요한 거 잡아. 뭐야? 공동으로 변호사 연관편있죠. 또 뭐야? 선정 당사자 연관편있죠. 3달러 주제는 뭐야,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이 있다고요. 됐어? 그러면 3달러 후반에서 나와 있는 집단 소송, 단체 소송 상대히 뿔 거 아니야. 그 다음 달러 집단 소송 연관편 있죠. 그 다음 달러 집단 단체 소송 연관편 있죠. 커서의 변경을 딱 해놓으세요. 이렇게 주제 흐름 잡으면 편해진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제 구조 항상.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이렇게 하면 꿀려. 희한해 진짜. 그 다음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이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대표 당사자에다 박스. 만일 세무. 가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C.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E. 반면에 세무. 집단소송. 그럼 봐봐. 여기서 주제는 뭐야? 현관표 밑줄. 공동소송, 집단소송, 현관표 밑줄 주고 대리바살표죠. 그러니까 공동소송은 뭐야? 모인 사람들만 주는데 집단소송은 그게 아니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대. 보이죠? 그래서 이들만 박스치고, 공동소송을 승소한다면 이들만 박스치고, 집단소송은 그 아래 아는 사람들에게도 박스치고 대리바살표. 그러면 이 단락 주제 구조는 뭐예요? 옆에다 써. 박스 4 비교되죠. 공동소송과 집단소송. 공동소송은 뭐라고요? 참여자. 집단소송은 모두. 맞죠? 공동소송은 참여자만 구제를 받아. 집단소송은 모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구제를 받아. 그러나 세무. 초기에 어쨌든 얘네들이 부담이 있죠. P. 맞죠? 단체 소송은 어떻게? 전문성을 경험을 갖춘 단체가, 말 그대로 단체가 하는 거네. 단체다 박스. 위의 사례 세무. 관련 협회가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세무. 개인 피해자 위한 손해배상 청구 못한대. 자, 공익적 이유에다 C. 개인 피해자 E. 안 된대. 자, 옆에다 씁시다 그러면. 역시 비교대조야. 그럼 단체 소송은 뭐야? 말 그대로 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죠.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 공익만 간대. 공익만. 됐어요? 그럼 벌써 어떤 느낌이 들어? 표 그려야지. 표 그려야지. 소송의 종류 뭐가 있어? 공동, 집단, 단체. 맞죠? 주체가는 뭐야? 공동은 참여자들이 예를 들면
대표, 변호사를 선정하거나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집단 소송은요, 일부가 하더라도 모두 이득인 거야. 단체 소송은요, 공익적 이유에만 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주체, 장단점, 한계 이런 식으로 표를 처리했었어야 여러분이 깔끔하게 턴다니까. 법률 지문 중에 이런 지문 기억나죠? 뭐야 그게? 부동산 지문 기억나요? 임대인, 임차인 손실났어. 누가 보상할 거야? 그 지문 기억납니까? 강행복규, 단속복규. 최근의 세모,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세모. 먼저 세모, 증권관련 소송, 집단소송법 세모.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에다 C, 주식투자에 피해를 입었다 E, P, 집단소송에다 S.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단소송 언제 쓰는 거야? 주식,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후에 단체소송, 세모, 박스. 소비자 분쟁 P, 개인정보 피해 P, 소비자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PS. 됐죠? 그러니까 13년도지만 요즘 법률 지문들의 특성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구조도 그리는 연습을 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볼게요. 1번 선지. 사례 제시. 맞죠? 사례 세모. 해결 방안 P 있죠? 한계도 S 있죠? 전혀 안 틀려 보이거든? 근데 봐.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 접근대 한 거냐면 스토어 위에다가 주제 구조. 전체 주제 구조의 흐름을 잡아야죠. 그럼 단순히 해결 방안 PS야? 구체적인 사례 제시 그걸 알릴 PS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번 선지 볼게요. 대립된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대립된 원칙이 있어요? 그 얘기야. 비교 대조가 될 수는 있지. 근데 대립되진 않아.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 얘네가 대립되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목적은 동일한 놈들이잖아. 맞죠? 대립 X. 비교 대조. 목적 동일. 계속 볼게요. 3번 선지.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했다. 여러 유사한 개념 세. 잠깐만. 여러 유사한 개념이 있어? 분석을 해요? 유기체를 나눴어? 하나의 이론 안에 통합했다. 이런 건 뭐예요? 뭐 변증법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 섞어놨지. 옆에다 써. 오답 써야지. 섞기라고 써. 4번 선지.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이 어디 있어요? 법률 지문에. 문제 상황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 아니라 뭐야? 법률 지문 PS잖아. 맞죠? 근본 원인 C, 문제 상황 P, 해결책 S. 그러니까 내용은 또 있어, 희한하게. 근데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주제 구조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법률 지문이니까. 자, 1번 사례에서 화살표, 원리. 그 원리가 뭐야? PS잖아. 됐죠? 23번.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 번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옆에다가 주제, 구조, 표, 장점. 보이죠? 현관펜 들어. 선정 당사자 밑줄, 공동소송 밑줄, 단체소송 밑줄. 네 번째 줄, 공동소송 밑줄. 다섯 번째 줄, 집단소송 밑줄. 보이죠? 분류해 놓은 거야. 선정 당사자 제도, 공동소송 제도, 단체소송 제도, 공동소송, 집단소송. 자, 빨간색 펜 들어가.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주어 S. 2번 선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주어 S. (3번) 선지. 단체에다 주어 S. 4번 선지. 자, 보세요. 피해자들, 개별적에다 피해자들 주어 S, 개별적 주어 S.
5번 선지. 일부의 피해자들, 주어 S. 몰랐던 피해자들. 밑줄 그냥 봐. 그러니까 뭐냐면, 표 그렸으면 간단하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표 그려보고 같이 한번 볼게, 좀 이따가. 왜냐면, 표 그려서 하면 되고, 뭐라 자꾸 일치로 풀어. 그 안정수가 고쳐야지. (24번) 기업 목적에 대한 이해. 기업 목적에 대한 설명. 공동소송을 하여 A 회사 사이트의 운영과 중지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자, 그럼 보세요. 결국에는 옆에다 써 핵심 원리예요. 플러스 주제 구조라고. 자, 권리 침해를 당했고 해결하는 거잖아. 다수가 침해를 당했고 해결하는 거잖아. 맞니? 1번. 개인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 P. 막는다 S. 될 수 있어요. 2번 선지. 너 관리하지 못했잖아. P. 책임 묻는다 S. 역시 맞을 수 있죠. 침해가 일어났다 P. 배상받으려고 한다 S. 맞죠? 4번. 얘네가 잠깐만. 개인정보를 누가 판매했어? 그래. 얘네는 올려놨을 뿐이고 딴 놈들이 이용한 거잖아. 자, 4번 옆에다 오답 설계 주체라고 써. 즉 법률 질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누가 행동의 주체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란 말이야. 5번. 비용에다 P, 절감에다 S. 25번 보겠습니다. 니은의 결과. 자, 표 그린 다음에 내가 지금 정답으로 좁힌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표 그린, 그러니까 25번까지 털고 표 그릴 시간 드린 다음에 다시 시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자, 봐. 우리나라 집단소송은 언제야? 주가조작이야. 단체소송은 뭐야? 개인정보 피해나 소비자 분쟁이야. 1번. 포털사이트. 이거 뭐예요? 소비자 보고 아닐까? 써, 소비자 보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가로 열고 하향식, 상식, 어휘력, 기본이에요. 그거 못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자, 1번 선지.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P. 단체소송 S. 자, 그럼 봐. 니은의 결과인데요. 소비자보호법 단체소송이니? 되네. 그러니까 봐, 이것도. 일치로 풀지 말라고. 표 그려. 그러면 23, 25가 깔끔한데 이걸 왜 자꾸 일치로 풀려고 하냐고요. 2번 선지. 기업의 허위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있고, 이거는 집단소송이다. 자, 그럼 봐. 주가조작 집단소송. 맞니? 증권 관련 피해 P, 집단소송 S. 그럴 듯 하거든요, 지금 얘도. 잠깐만, 그럼 답이 두 개냐? 계속 볼게요. 3번 선지. 증권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 단체를 대표당사자로 내세웠다. 집단소송한다. 자, 증권이니까 P, 집단소송도 맞아. 근데 봐, 빨간색으로 주어 S, 중립단체 대표 당사자. 중립단체가 아니잖아. 관계단체 아니야. 예를 들면 중립 X. 그래, 주체. 이렇게 좁히면 보인다는 거야. 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 2번. 그러네. 1번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지문 내용 보니까, 잠깐만, 소비자 분쟁하고 개인정보 피해 단체 소송 되잖아. 그럼 1번 선지.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되는 거 아니야? 1번도 맞는 거 같은데? 아니요? 맞지? 그 다음에 2번. 증권 관련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표를 그리라고. 괜히 줄글로 왔다 갔다 헷갈리지 말고. 후처리 한번 해주면 깔끔해지는데. 됐어?